새벽 4시 반, 아직 해가 뜨지도 않은 캄캄한 시간부터 그녀의 주방은 분주합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옥분 씨가 제일 좋아하는 미역국뿐만 아니라 아들 성민이가 좋아하는 갈비찜, 며느리 지수가 잘 먹는 잡채까지. 좁은 식탁이 비좁을 정도로 음식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옥분 씨의 이마엔 송골송골 땀이 맺혔지만 입가엔 미소가 걸려 있네요. 일주일 전부터 아들 내외가 온다고 했거든요. 오랜만에 북적거릴 집안 풍경을 상상하며 그녀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립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셔오지만 이 정도 통증쯤이야 엄마라는 이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전 9시. 식탁 차림이 완벽하게 끝난 그 순간 정막을 깨는 문자 한 통이 도착합니다. 발신자는 아들, 박성민. 엄마,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가요. 주말에 봐요. 생신 축하드려요. 단 3줄. 이 문자를 보내는데 10초나 걸렸을까요? 옥분 씨는 핸드폰 화면을 한참이나 들여다봅니다. 회사 일이라는데, 급한 일이라는데, 엄마가 되어서 서운해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녀는 애써 끓어오르는 서운함을 꾹꾹 눌러 담습니다. 마치 냄비 뚜껑을 닫듯 말이죠. 옥분 씨는 식탁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습니다. 자신의 거친 손등을 내려다봅니다. 비늘처럼 갈라지고 투박한 손. 30년 동안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고등어 배를 가르고 동태 내장을 꺼내던 손입니다. 그 시절엔 내 몸에서 나는 비린내가 그렇게 싫었습니다. 버스라도 타면 사람들이 코를 막을까봐 항상 구석자리에 웅크리고 앉았죠. 하지만 옥분 씨는 그 비린내를 참아냈습니다. 왜냐고요? 내 새끼, 내 아들 성민이 몸에서는 비린내가 나지 않게 하려고요. 좋은 향수 뿌리고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서 펜대 굴리며 살게 하려고요.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아 대학 등록금을 댔고 결혼할 때는 서울에 집 한 채는 있어야 기 안 죽는다는 사돈댁 말에 평생에 피땀이 서린 통장을 털어 아파트를 사줬습니다. 내 노후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죠. 자식 잘 되는 게 곧 내 노후라고 믿었으니까요. 오후 2시가 넘었습니다. 식탁 위의 갈비찜엔 하얗게 기름이 끼기 시작했고 잡채는 불어터져 떡이 되어갑니다. 옥분 씨는 결국 참지 못하고 전화기를 듭니다. 밥은 못 먹더라도 아들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요. 바쁘면 밥은 거르지 말라는 뻔한 잔소리라도 하고 싶어서요. 신호음이 길게 이어집니다. 7번, 8번. 전화가 끊어지려던 찰나. 여보세요? 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전화가 덜 끊긴 걸까요? 아니면 버튼을 잘못 누른 걸까요? 수화기 너머로 아들 목소리보다 더 선명한 며느리의 목소리가 파고듭니다. 아, 오빠 진짜 전화 받지 마. 오늘 같은 날까지 시어머니 비위 맞춰야 해? 그냥 더 끊어지겠지. 진짜 스트레스 받아. 생일이면 생일이지. 왜 굳이 밥을 먹자고 해. 우리가 사준 용돈으로 사드시면 되잖아. 야, 그래도 엄마 생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집 하나 받았다고 평생 은혜 입은 것처럼 살아야 해? 그거 갚으려면 내 인생 다 갈아 넣어야겠네 아주. 옥분 씨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지듯 떨어집니다. 스트레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금지옥겹 며느리에게 옥분 씨의 존재는 그저 스트레스였습니다. 피가 차갑게 식는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화면이 다시 켜집니다. 습관처럼 눌러본 SNS 알림. 며느리 지수의 인스타그램입니다. 방금 올라온 사진 한 장. 회사 일이 바쁘던 아들이 거기 있네요. 장소 태그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 마티나 라운지. 사진 속 아들과 며느리는 샴페인 잔을 들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습니다. 아, 오늘은 옥분 씨의 생일이기도 하지만 아들 부부의 결혼 기념일이었군요. 그들은 옥분 씨의 생일상을 피해 도망친 겁니다. 거짓말까지 하면서요. 옥분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식탁을 짚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싸늘하게 식어버린 미역국에 머뭅니다. 아침 내내 정성스레 끓였던, 김이 모락모락 나던 그 국이 이제는 쳐다보기도 싫은 흉물처럼 느껴집니다. 옥분 씨는 미역국 냄비를 들어 올립니다. 무거웠지만 손은 떨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싱크대로 가서 냄비를 기울입니다. 콸콸콸. 검푸른 미역들이 하수구 구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마치 그녀가 평생 붙잡고 살았던 모성이라는 껍데기가 씻겨 내려가듯 말이죠. 냄비가 다 비워질 때까지 옥분 씨는 눈을 깜빡이지 않습니다. 싱크대에 튄 국물 자국이 마치 피눈물 같습니다. 그녀가 입을 엽니다. 오늘 아침 콧노래를 흥얼거렸던 그 입술로 아주 낮고 서늘한 선언을 합니다. 그래, 집 하나 해준 게 그렇게 큰 짐이었다면 내가 그 짐 벗겨주마. 옥분 씨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어둔 종이 한 장을 꺼냅니다. 아들 몰래 깊숙한 장롱 속에 숨겨두었던 이 아파트의 진짜 주인, 등기관리증입니다. 식어버린 미역국 냄새 대신 비릿한 복수의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김옥분의 사표, 이제 막 수리되었습니다. 흔히들 돈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도 하죠. 하지만 마음이 짓밟힌 순간 남는 건 결국 차가운 숫자뿐이더군요. 지금 옥분 씨는 식탁에 앉아 낡은 가계부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습니다. 대신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게 빛나고 있죠. 결혼할 때 보태준 전세자금 2억 원, 며느리 차 바꿀 때 보태준 1,000만 원, 손주도 없는 집에 산후조리원비 미리 챙겨달래서 준 500만 원, 그리고 다달이 생활비 보조라는 명목으로 옥분 씨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기초연금까지. 계산기 액정에 찍힌 숫자가 3억을 훌쩍 넘어갑니다. 비린내를 향수처럼 뒤집어 쓰고 평생을 바쳐 번 돈이 고작 시어머니 밥 먹기 싫다는 며느리의 명품 가방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 관절을 갉아먹으며 모은 돈이 아들의 일본 여행 경비가 되어 날아갔습니다. 옥분 씨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망설임 없는 발걸음으로 안방으로 향합니다. 15년 된 낡은 자개장, 이불장 깊숙한 곳, 신문지에 겹겹이 쌓인 누런 대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봉투를 여는 옥분 씨의 손길에 주저함이란 없습니다. 등기필증, 소유자, 김옥분. 5년 전 아들 성민이가 세금 문제로 일단 엄마 명의로 해두자고 했을 때 옥분 씨는 섭섭했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믿지 못하나? 내가 딴 마음 먹을까봐 저러나 싶어서요. 하지만 지금 보니 그건 신이 옥분 씨에게 쥐어준 마지막 동아줄이었습니다. 아니, 아들놈이 제 발등을 찍을 도끼를 직접 엄마 손에 쥐어준 꼴이네요. 오후 2시, 옥분 씨는 단지 내 상가에 있는 황금부동산 문을 엽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박 소장이 반갑게 인사를 건네네요. 아유, 성민이 어머니, 아들 내위 여행 갔다면서요? 좋으시겠어. 옥분 씨는 대꾸 대신 품에서 서류 봉투와 인감도장을 꺼내 택자 위에 올려놓습니다. 박 소장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박 소장, 이 집 팔아줘. 네? 지금요? 아니, 아드님이랑 상의는. 내 집 내가 파는데 남의 상의가 왜 필요해? 조건은 딱 2가지야. 첫째, 시세보다 5천 싸게 내놓을 테니 무조건 일주일 안에 잔금 치를 사람. 둘째, 잔금 치르는 날 즉시 집 비워주는 조건. 박 소장은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이 동네에서 제일 로얄동 로열층인 이 아파트를 5천이나 싸게? 이건 내놓자마자 팔릴 게 분명합니다. 금매 중에서도 초금매니까요. 하지만 걱정스러운 듯 박 소장이 되묻습니다. 성민이 어머니, 5천이면 큰 돈인데 좀 더 기다리면 제가 받는데 왜? 돈? 필요 없어. 내가 필요한 건 시간이야. 내 아들이 여행에서 돌아와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기 전까지 딱 그만큼의 시간이면 돼. 그때 마침 사무실에 있던 투자자가 눈을 번뜩이며 다가옵니다. 사장님, 그 조건 제가 받겠습니다. 현금 바로 쏠 수 있습니다. 빨간 인주가 묻은 옥분 씨의 도장이 계약서 위를 강타합니다. 쿵 하는 소리가 마치 판사봉 소리처럼 사무실에 울려 퍼집니다. 미세하게 떨리던 손끝은 도장이 종이에 닿는 순간 바위처럼 단단해졌습니다. 계약은 성사되었습니다. 일사천리입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옥분 씨. 이제 남은 시간은 일주일.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에 이민 가방 하나를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아들의 옷, 며느리의 화장품? 아니요, 손도 대지 않습니다. 오직 옥분 씨의 낡은 옷가지와 속옷, 그리고 앨범 한 권뿐입니다. 평생을 바쳐 이 집을 채웠는데 정작 옥분 씨가 가져갈 짐은 가방 하나 채우지 못합니다. 거실 벽에 걸린 대형 가족 사진.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옥분 씨가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사진을 떼어냅니다. 유리 액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옥분 씨는 주방에서 망치를 가져옵니다. 산산조각난 유리 틈으로 웃고 있는 옥분 씨의 얼굴만 오려냅니다. 나머지 부분,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은 구겨서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처박습니다. 쓰레기 봉투 묶는 소리가 유난히 경쾌하게 들립니다. 텅 빈 거실. 이제 주인은 바뀌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일본에서 오마카세를 즐기고 있을 이 시간, 그들의 보금자리는 이미 공중 분해되었습니다. 옥분 씨는 현관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어록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초기화. 마치 그녀의 인생을 리셋하듯이 말이죠. 자, 이제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뒤 룰루랄라 캐리어를 끌고 돌아올 아들 부부를 맞이할 건 따뜻한 엄마의 밥상이 아니라 덩치 큰 이삿짐 센터 직원들일 겁니다. 지옥에 온 걸 환영한다, 아들아. 아들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도어락 덮개를 엽니다. 자신감 넘치게 누르는 네 자리 숫자. 아마 아들 생일이거나 손주 녀석 생일이겠죠.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뭐야, 내가 술이 철겠나? 아들이 낄낄거립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거들립니다. 자기야, 시차 적응 안 돼? 얼른 열어. 나 화장실 급하단 말이야. 다시 누릅니다. 또 다시, 그리고 또 다시. 갱쾌하던 버튼 소리는 점차 신경질적인 소음으로 변해갑니다.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히기 시작하네요. 그제야 아들은 깨닫습니다. 비밀번호가 틀린 게 아니라 비밀번호가 바뀐 겁니다. 엄마, 안에 있어? 엄마! 다급하게 문을 두드립니다. 인터폰을 누르고 발로 문을 찹니다.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뭐하니?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 현관문 안쪽이 아니라 복도 끝 엘리베이터 앞입니다. 아들 부부가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돕니다. 그곳에 옥분이 서 있습니다. 늘 입단 늘어난 티셔츠가 아닙니다. 빳빳하게 다려입은 옥색 모시적삼. 그리고 그 양옆에는 마치 저승사자처럼 건장한 체격의 남자 2명이 팔짱을 끼고 서 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들이 옥분의 호위무사처럼 보입니다. 엄마, 거기서 뭐해? 사람 놀라게. 아니, 비번은 왜 바꿨어? 전화는 또 왜 안 받고? 우리 짐 무거워 죽겠는데 장난칠 힘은 남아있나 봐? 아들은 여전히 상황 파악이 안 됩니다. 어머니가 그저 노망났거나 심술을 부린다고 생각하니까요. 옥분은 대답 대신 남자들에게 눈짓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주 건조하게, 마치 남의 이야기 하듯 한마디 던집니다. 이 집 팔렸다. 오늘이 비워주는 날이다. 복도에 정적이 흐릅니다. 센서등이 꺼지며 어둠이 내려앉습니다. 며느리가 들고 있던 쇼핑백 하나를 툭 떨어뜨립니다. 안에 있던 양주병이 깨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복도를 울립니다. 아들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해갑니다. 당황은 곧 분노가 됩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달려들 기세로 소리를 지릅니다. 집을 팔다니! 누구 맘대로! 이 집 명의가 엄마 거긴 해도 그게 다 내 유산이잖아. 엄마 진짜 노망났어? 치매 검사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치매. 그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가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옥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이삿짐 센터 직원들에게 손을 들어 보입니다. 시작해요. 굳게 닫혀있던 현관문이 벌컥 열립니다.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또 다른 직원들이 짐을 나르기 시작합니다. 아니, 짐을 나른다기보다는 치운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귀하게 모셔두었던 며느리의 명품 가방들이 누런 사과 박스에 아무렇게나 처박힙니다. 루이비통, 샤넬, 프라다. 그 화려한 로고들이 먼지 묻은 박스 안에서 서로 뒤엉킵니다. 아들이 주말마다 닦아대던 최고급 골프채 세트가 바닥으로 내동쟁이 쳐집니다. 와르르 쏟아지는 아이언과 드라이버.
그 소리가 마치 아들의 무너지는 자존심 같습니다. 안 돼요. 그거 내 거야. 건드리지 마요. 이거 얼마짜린 줄 알아요? 어머니, 미쳤어요? 제정신이에요? 아들 부부는 짐을 빼앗으려 직원들에게 매달립니다. 하지만 건장한 남자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죠. 복도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됩니다. 나뒹구는 골프공, 구겨진 명품 쇼핑백,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아들 부부. 여행의 달콤함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현실은 그들이 상상조차 못했던 지옥입니다. 아들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분노는 공포로 그리고 비굴함으로 바뀝니다. 아들은 바닥을 기어가 옥분의 다짓가랑이를 잡습니다. 엄마, 왜 그래? 우리가 잘못했어. 일단 들어가서 얘기해. 나 엄마 아들이잖아. 하나뿐인 아들 상훈이잖아. 아들. 평생 옥분의 발목을 잡았던 그 이름. 옥분은 발밑에 매달린 남자를 내려다봅니다. 슬픔도 연민도 없는 그저 낯선 물건을 보는 듯한 눈빛. 조명이 옥분의 얼굴을 비춥니다. 깊이 패인 주름 사이로 서늘한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옥분은 잡힌 바지를 툭 터무내며 입을 엽니다. 이 드라마의 가장 잔인하고도 통쾌한 한마디가 터져나오는 순간입니다. 누구세요? 아들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립니다. 옥분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몸을 싣습니다. 닫히는 문틈 사이로 멍하니 앉아있는 아들 부부와 쓰레기처럼 널브러진 그들의 짐이 보입니다. 쿵! 문이 닫힙니다. 그렇게 옥부는 엄마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탈출했습니다. 서울의 그 비싼 아파트를 욕망하던 아들 내외는 이제 하룻밤 2만 원짜리 잠자리도 버거워합니다. 사업은 꼬일 대로 꼬였고 빚쟁이들의 독촉은 숨통을 조여왔죠. 서로를 향한 원망만이 유일한 대화가 된 밤입니다.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엄마 집 그렇게 급하게 팔지 말자고 했잖아. 이제 와서 내 탓이야? 당신은 거절했어? 어머니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넙죽받은 건 당신이잖아. 그만해. 진짜 갈라서고 싶어서 환장했어? 이혼. 평생을 엄마의 등골을 빼먹으며 지켜온 그들의 사랑이란 게 고작 돈 앞에서 바닥을 드러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엄마라는 기둥이 사라지자마자 그 견고해 보이던 아들의 성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옥분 씨가 도착한 곳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경기도 양평.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 자리 잡은 노을빛 시니어 하우스. 이름은 거창하지만 사실 마음 맞는 노인들끼리 모여 사는 쉐어하우스입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와 집안일에 갇혀 살던 옥분 씨에게 이 낯선 자유는 오히려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내가 여기서 잘 지낼 수 있을까? 가족도 아닌 남들과 밥을 먹는 게 가능할까? 현관문 앞에서의 망설임은 꽤 길었죠. 하지만 그 걱정은 흙냄새와 함께 날아갔습니다. 쭈그려 앉아 상추를 뜯던 할머니들이 옥분 씨를 향해 손짓합니다. 자식 자랑, 아파트 평수 자랑이 아닌 그저 오늘 날씨 참 좋다는 말이 오가는 곳. 누구의 엄마가 아닌 그저 박옥분으로 불리는 첫 순간이었습니다. 새로 왔어? 마침 잘 됐네. 오늘 저녁은 된장지 질 건데 손 하나가 부족했거든. 같이 할 거지? 옥분 씨는 엉겁결에 호미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흙의 감촉. 이상하죠? 그 차가운 흙이 서울의 대리석 바닥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다시 서울. 차가운 담거리. 회사에서도 권고사직 압박을 받은 아들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발길이 닿은 곳은 결국 자신이 팔아치운 엄마의 옛집 앞이었습니다. 이미 남의 집이 되어버린 그곳. 대문은 굳게 닫혀 있고 엄마가 가꾸던 화분들은 구석에 방치되어 말라가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녹슨 우편맘 귀퉁이에 비닐에 쌓인 작은 쪽지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아마 옥분 씨가 떠나던 날 혹시라도 아들이 찾아올까봐 남겨둔 마지막 흔적이겠죠? 아들의 떨리는 손이 쪽지를 펼칩니다. 밥은 챙겨 먹어라. 애미 걱정은 마라. 나는 내 인생 찾으러 간다. 원망도 저주도 없었습니다.
그저 밥 챙겨 먹으라는 지겹도록 들어왔던 그 잔소리. 그리고 처음으로 선언한 엄마의 인생. 아들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판 것은 낡은 주택이 아니라 엄마의 일생이었고 언제든 돌아가 쉴 수 있었던 자신의 유일한 안식처였음을 말이죠.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토해내는 오열. 하지만 그 울음소리를 들어줄 사람은 이제 그 집에 없습니다. 너무 늦어버린 후회는 언제나 이렇게 잔인한 법이죠. 같은 시각 양평의 밤은 고요합니다. 하지만 옥분 씨의 꿈속은 아직 전쟁터인가 봅니다. 아들에게 쫓겨나 길거리를 헤매는 악몽. 식은땀을 흘리며 비명을 지르다 깬 옥분 씨의 곁에는 낯선 룸메이트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가족조차 외면했던 옥분 씨의 눈물을 닦아주는 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타인입니다. 30년 된 낡은 내복을 입은 그 할머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옥분 씨를 꼭 안아줍니다. 마치 다 안다는 듯이요. 꿈꾸었어? 괜찮아, 괜찮아. 자식은 가슴에 묻는 거야.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제 나랑 놀아, 응? 이제 나랑 놀아. 그 투박한 한마디가 옥분 씨의 가슴에 맺힌 응거리를 녹여냅니다.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핥히던 지옥 같은 집보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이곳이 더 진짜 집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 밤 옥분 씨는 처음으로 수면제 없이 잠이 들었습니다. 아들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자리에 새로운 친구의 온기가 채워졌으니까요. 황혼의 끝자락이라 생각했던 이곳에서 옥분 씨의 진짜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저 여자를 보십시오. 1년 전만 해도 늘어난 티셔츠에 헐거운 고무줄 바지가 편하다며 웃던 옥분 씨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척추를 곧게 세우고 시선은 정면을 응시합니다. 발끝에 실리는 힘이 다부지군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밥상을 차리기 위해 동동거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땀을 흘리죠. 이곳에서 그녀의 이름은 지훈엄나가 아닙니다. 김옥분님 시선 좋아요. 옥분씨 턴이 아주 우아해요. 수십 번 불리는 자신의 이름. 낯설기만 했던 그 이름이 이제는 가장 근사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얼굴에 도는 생기는 비싼 화장품 덕분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기 시작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광채죠. 반면 어미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내는 떠났고 남은 것은 좁은 고시원 방 한 칸뿐입니다. 빨래를 해줄 사람도 따뜻한 밥을 차려줄 사람도 없는 현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을 겁니다. 어머니의 밥상이 공짜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 따뜻함이 실은 뼈를 깎는 헌신이었다는 것을요. 뒤늦은 후회는 늘 차가운 법입니다. 익숙한 실루엣입니다. 하지만 낯선 풍경이네요. 늘 아들을 기다리던 건 옥분 씨였는데 오늘은 아들이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다가옵니다. 1년 새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아들의 얼굴. 옥분 씨의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립니다. 어쩔 수 없는 어미의 본능이겠죠.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는 눈빛을 감추고 아들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엄마, 저예요, 지훈이. 제가 잘못했어요. 미선이랑은 끝났어요. 저 이제 갈 데도 없고 엄마 집으로 들어가면 안 될까요? 제가 진짜 잘 모실게요. 다시는 엄마 무시 안 하고. 네? 잘 모시겠다. 그 말이 참 가볍게 들립니다. 옥분 씨는 압니다. 저 말 속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요. 당장 누울 방이 필요하고 밀린 카드값이 필요하고 끼니를 챙겨줄 식모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전에 옥분 씨라면 어땠을까요? 아이고 내 새끼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며 아들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겠죠. 하지만 지금 그녀의 침묵은 깁니다. 그 침묵 속에 수만 가지 감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연민, 미련, 그리고 서글픔까지. 옥분식의 아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지훈의 눈에 기대감이 서립니다. 역시 엄마는 나를 받아줄 거야 하는 안도감도 보이네요. 하지만 옥분 씨는 지갑을 엽니다. 핸드백 깊숙한 곳에서 빳빳한 5만 원권 2장을 꺼냅니다.
이걸로 따뜻한 국밥 사 먹어라. 엄마? 아니, 그게 무슨...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라. 나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뒤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아들의 시선이 따가웠을 겁니다. 하지만 옥분 씨는 멈추지 않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녀의 발걸음이 경쾌합니다. 마치 발목을 잡고 있던 무거운 족쇄가 풀린 것처럼 그녀의 워킹은 런웨이 위에서보다 더 자유로워 보입니다. 평생을 자식 농사에 매달렸던 여자. 비록 그 농사는 흉작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잡초를 뽑아내고 묵은 땅을 갈아엎은 자리에 이제야 오롯이 자신이라는 꽃을 피웠습니다. 자식 농사는 흉작이었어도 내 인생은 이제 풍년입니다. 그래요. 그녀의 이름은 김옥분. 그녀의 진짜 인생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